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벚꽃이 생각보다 늦게 펴가지고 벚꽃 촬영을 해야 되는데 벚꽃 촬영은 못하고 이러고 지금 야경 촬영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, 바디를 받았는데 450D, 캐논의 450D에 185 번들 렌즈를 지금 빌려왔습니다. 요거는 2008년 출시된 바디고요.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가로 한 6, 7만원? 비싸봐야 1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바디입니다. 이거를 찍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비싼 걸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싼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보통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해봐야 50만원? 적게 투자하면 한 2, 30만원 정도 투자해서 입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,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, 블로그나 이런 SNS에 올리는 정도, 이제 우리가 보통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은 장축이 1920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게 뭐 비싼 바디랑 싼 바디랑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, 그런 이제 SNS에 올리는 정도는 입문 바디를 좀 싼 걸로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찍어보는 것도 있고요. 두 번째는 나쁘게 말하면 싸구려, 싼 바디로 사진을 찍으면은 과연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히 생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, 마침 또 학교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요 바디랑 렌즈로 이제 일몰과 야경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요 이제 번들 렌즈라서 화각은 이제 18mm에서 55mm인데 아마 이게 1.6 크롭이 되기 때문에 대충 16 곱하기 18 하면은 17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88, 그러니까 풀프레임 현상 기준으로 28.8mm부터 대충 한 83mm, 83mm 정도 되는 화각을 활용할 수 있고요. 최대 감각이 이제 28.8mm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2870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의 화각인 것 같습니다. 놀랍게도 번들 렌즈인데도 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어요. AF랑 MF가 있는데 MF를 활용할 거고요. MF로 찍을 때는 이제 라이브 뷰가 되는 바디가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라이브 뷰가 안 되는 줄 알고 인터넷 찾아봤는데, 라이브 뷰 기능을 설정하시고 셋 버튼 누르면은 얘가 이제 라이브 뷰 기능이 됩니다.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47분이고 지금 일몰이 진행되고 있는데, 오늘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멋있는 화면은 안 보이고요. 이대로 일단 먼저 일몰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운 점은 이제 조리개가 4.5에서 망원을 쓸 때는 최대가 5.6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,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LCD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라이브 뷰로 켰을 때 이게 생각보다 건물들이 쨍하게 보이거나 뭐 글씨들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어서 머리를 잘 써서 초점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디도 있을 건 다 있어 가지고 그 조리개 우선 모드 당연히 있고, 매뉴얼 모드 있고,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있고, 프로그램 모드 있고, 저는 이제 늘 그렇듯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할 거고요. 측광 방식도 평가 측광도 있고, 부분 측광, 스팟 측광, 그 다음에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이렇게 있는데, 요거는 이제 평가 측광으로 찍을 거고, 타이머는 이제 리모컨은 없기 때문에 타이머 2초를 이용해 가지고 흔들림을 최대한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몰을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뭐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, 이 LCD 화면으로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이 정도 찍어보고 이제 야경을 좀 기다렸다가 야경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최신 렌즈가 아닌 이제 꽤 오래된 렌즈이기 때문에 아마 조리개가 8에서 11 사이가 최상의 해상력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게 너무 버릇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.0이랑 5.6만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찍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한번 찍어 볼 거고, 이제는 이제 정석 쪽으로 넘어가서 정석 불 들어온 거 사진 찍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인경호 찍고 있는데요, 28mm 화각으로는 너무 좁아서 생각보다 안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세로로 찍고 있습니다.
반영이 지금 좀 이쁘게 나와서 반영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. 이제 이 안부를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브라켓팅 촬영을 한 개 해놓을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정석 스팟 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35mm 이 정도 화각이 좋아가지고 28mm면 적당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습도가 좀 높아졌는데 사진 찍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찍어 볼 거고요. 여기는 이제 좋은 점이 뒤쪽으로 저희 SK뷰랑 그 다음에 아리스타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글씨로 이제 초점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. 아리스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화각을 좀 더 넓혀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근데 결과물을 아직 안 본 상태인데 제가 자신이 솔직히 처음에 없었어요. 이거를 빌리기 전까지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꽤 준수한 사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고 있거든요. 사진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입문할 때는 가볍고 이제 싼 바디랑 렌즈를 먼저 사용하셔서 사진을 찍는 법을 좀 더 터득한 다음에 좀 흥미를 갖게 된 다음에 비싼 장비들을 사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시면 그냥 비싼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왜냐면은 어쨌든 장비가 찍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제 뭐 나는 돈이 없는데 많이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한 30-40만 원 정도로 시작하셔도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이 450D는 종종 쓸 거예요. 종종 써서 계속 이제 사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저런 이제 싼 바디랑 렌즈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